셧다운 최장 기록입니다. 지금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갈등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. 이 셧다운이 계속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,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쉬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놀고 있다는 얘기죠. 미국의 헌법 규정상으로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지난해 12월 22일 날 그날까지 새해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마찰로 예산안이 넘어오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꼭 필요한 국방이라든지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지금 다 휴직 상태에 있어요. 급여도 주지 않고 출근도 못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런 사태가 무려 2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는 이 사태 23일은 사상 초유의 것입니다. 바로 전까지 최고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인 1995년이었어요. 당시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연방정부 업무가 모두 셧다운되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그때 당했던 기억들이 참 새삼스럽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미국 현재의 분위기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정부 역할이 큰 탓인지 정부가 문을 닫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은 연방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. 대부분 이 업무는 지방정부에서 다 하고 연방정부에서 하는 업무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부의 셧다운하고 비교해 볼 때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미국 전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심리적 효과죠. 연방정부가 돌아가고 있지 않은 사태가 계속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곳곳이 이제 이 기능이 마비되고 또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면에서 신용평가 회사들, 피치 같은 데서는 계속 연방정부 셧다운이 2주 정도 더 이어지면 미국을 향해서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. 이렇게 지금 경고가 나오고 있죠. 근데 왜 미국은 왜 여야가 이렇게 셧다운을까지 연방정부 폐쇄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대처를 하는가? 이런 게도 우리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이번 셧다운의 계기가 된 이 예산은 약 56억 달러인데 남쪽에 무단 이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짓는 것이거든요. 바로 이 대목에서 바로 트럼프와 민주당의 다음 대권 전략이 얽혀 있는 겁니다. 지금 미국의 보수파들, 특히 백인 중산층들은 이민자 때문에 자신들이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. 그래서 장벽이라도 좀 치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구상에 아주 환호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민주당 지지 세력 입장에서는 이 장벽을 치게 되면 두고두고 민주당이 제 기능을 못했다. 미국은 이민을 반대하는 나라다라는 이미지를 받게 되고 그것은 바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이민자들과의 결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여기서는 물러설 수 없는 지금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다. 뭐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내정 문제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정치판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 이 장벽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은 곧 이어서 지금 이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아시다시피 미국은 하원이 이미 과반수를 점거했습니다. 미국 탄핵 소추 자체는 하원 의원 과반수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아무튼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미국의 이 여야 대립이 아주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데올로기 대립도 마찬가지입니다.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 흐름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. 뭐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은 세계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셧다운을 좀 심도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상황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. 이어서 다음 뉴스 키워드 알아보시죠.